사마천 사기 진문공. 일시적인 이익은 천추의 공업을 능가할 수 없다. 문공이 즉위한 때 주나라 왕실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주나라 양왕이 동생의 반란을 피해 정나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다. 누가? 주나라 양왕이. 근데 문공은 양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지만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했다. 이듬해가 되자 진나라는 선수를 써서 피신해 있는 양왕을 복귀시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최가 문공에게 말했다. 만약 패자가 되시겠다면, 승자 되시겠다면 주의 양왕을 다시 귀국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주나라 왕실과 우리 진나라는 같은 성씨입니다. 진나라 시조 당수군은 주무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돕지 않고 진나라가 돕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천하를 호령할 길이 없어집니다. 지금 양왕을 존숭하는 것은 내일 우리 진나라가 패자가 되는 토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진의 문공은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주나라로 진격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왕의 동생을 죽이고 망명해 있던 양왕을 복귀시켰다. 양왕은 그 감사의 표시로 주나라 영토인 한해의 양번을 문공에게 떼어주었다. 한편 문공 4년 초나라가 제후국과 함께 송나라를 포위하자 송나라 공손고가 진나라에 와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때 선진이 말했다. 은혜를 보답하고 폐업을 구축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호원도 초나라는 조나라와 국교를 맺고 위나라와 정원을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여 조와 위를 공격한다면 초나라는 반드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송나라는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진나라는 3군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진의 문공 5년 봄, 문공은 호원의 계책에 따라 호원의 계책 뭐냐 하면 초나라는 조나라와 국교를 맺고 위나라 정원을 하였는데 만약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여 조와 위를 공격하면 초나라는 반드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나라는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계책에 따라 조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위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위나라가 이에 불응하자 진나라는 하남에서 강을 건너 조나라를 공격하고 이어 위나라를 공격했다. 5월에 옛날 농부가 흙덩이를 주었던 곳인 위나라의 오록지방을 점령하였으며 위나라 왕이 초나라와 연합하려 하자 위나라 사람들은 왕을 내쫓고 진문공의 양해를 요청했다. 문공은 계속해서 조나라의 도읍을 포위하고 격파하여 옛날 자기를 냉대했던 조나라 왕을 붙잡아 그 죄를 크게 꾸짖었다. 한편 자기를 위해 애썼던 대부인 회부기는 이 사람을 이렇게 과시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음식 선물에다가 벽옥을 푸른 옥을 넣어서 주었던 그 회부기에게 도로 돌려주긴 했지만 결코 피해를 입히지 말도록 전군에 명령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리하여 문공은 지난 시절의 빚을 확실하게 갚았다. 이때 초나라가 다시 송나라를 포위했다. 송나라는 다시 진나라의 위급함을 알렸다. 문공은 그들을 원조하고 초나라로 진공하고 싶었지만 초나라에게 일찍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진격할 수 없었다. 송나라, 초나라는 문공이 돌아다닐 때 도움을 줬던 나라들인데
또 송나라를 구하고 싶지 않았으나 송나라를 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송나라도 일찍이 문공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으므로 난감했다. 이때 선진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석 달째 공사를 하고 있네. 조나라 군주를 사로잡고 아울러 조와 위의 땅을 송나라와 나누게 되면 초나라는 조와 위를 구원하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송나라 포위를 풀게 할 수 있습니다. 문공이 그 계책대로 하자 초나라의 성왕은 곧바로 군사를 철수하였다.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를 함락시키자 초나라 성왕은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려 했다. 사실 초나라는 군사력이 강하기는 했지만 중원에서의 전투는 보급로가 너무 길어 불리했다. 또한 성왕은 옛부터 문공을 좋아했고 문공은 하늘이 낸 인물이라 생각하여 그와 싸우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공이 초나라에 머물 적부터 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초나라 장군 성자옥, 철수에 끝까지 반대했다. 초나라 장군 성자옥이 말했다. 일찍이 대왕께서는 진나라 군왕을 특별히 우대하셨는데 현재 우리 초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구하기에 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것은 대왕을 경시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성왕이 말했다. 진나라의 문왕이 국외를 유랑한 지 무려 19년이다. 곤욕스럽고 궁색하였던 시기가 꽤 오래되었노라. 그러다 마침내 환국하게 되었으니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알고 있을 터이다. 그의 백성들을 능히 이용할 수 있으니 이것은 하늘이 그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자옥은 신이 반드시 공을 세울 것이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만 저 사악한 소인의 입을 버리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말하자 성왕은 노해서 그에게 군대를 적게 주었다. 그리하여 진나라의 군대와 초나라의 군대가 성복 부근에서 맞서게 되었다. 여기서 설명에 춘추시대에는 중원의 패권을 노리는 초나라의 강력한 세력을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저지하려는 싸움이 많았는데 제나라 환공이 초나라와 벌였던 전쟁과 성복의 싸움이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할 것이다. 당시는 초나라 세력을 저지하는 자가 곧 패자로 인정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복 부근에서 맞서게 된 이 싸움에서 문공은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전군을 멀리 후퇴시켰다. 왜 후퇴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한 장군이 의아스럽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문공은 대답했다. 지난날 내가 초나라에 머물 적이 있었는데 성왕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3사를 후퇴하기로. 3사는 하루에 3사면 3일치의 그 거리라고 했습니다. 3사를 후퇴하기로 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아니 후퇴만 하고 싸움은 언제 할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때 호원은 말했다. 호원이라는 그 신하.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옛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3사를 후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나라도 그에 상응해서 군대를 스스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의가 중요하다면서 며칠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호원. 그러나 초나라는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문공은 전차부대를 선두에 서게 하고 전차를 끄는 말에는 모두 호랑이 가죽을 씌웠다. 그것을 본 초나라 군대의 말들이 놀라 엎어지고 나뒹굴며 달아나기 바빴다. 그리하여 첫날 전투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튿날 진나라의 군대는 진격하다 일부러 패한 척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때 전차 뒤에는 많은 나무 섭을 달아맸는데 그것들이 땅에 끌리면서 흙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은 맹렬히 추격하다가 먼지의 앞을 가려 눈을 못 뜨고 당황하고 있었다.
이때 선진이 이끄는 기습부대가 갑자기 옆에서 내달아 초나라 군대의 허리를 자르고 동시에 앞뒤에서 협공을 하자 초나라 군대는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선진이 싸움에서는 이겼고 그 다음에 며칠 머무르자고 했던 것은 누구였어? 아까 이름이 호원이었고 진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불살랐다. 불은 며칠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다. 문공이 탄식하자 좌우의 신하들이 물었다. 초나라를 격파했는데 주군께서는 근심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이옵니까? 그러자 문공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전쟁에서 이겨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오직 성인뿐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두려운 것이오. 하물며 성자옥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오. 자옥은 전쟁에 패하고 돌아갔다. 초나라의 성왕은 그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공적을 탐하여 진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고 노여워하며 자옥을 견책했다. 그러자 성자옥은 자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문공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그 바깥을 공격하였는데 초나라 왕은 안에서 대신을 주살하였으니 안과 밖이 상응하였도다. 6월 진나라가 위나라 임금을 환국시켰다. 이모일 진의 문공이 황하를 건너 북쪽으로 귀국했다. 논공 행상을 하니 호원이 으뜸이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성복의 전역은 선진의 계책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호원이 으뜸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문공은 말했다. 성복의 전역에서 호원은 과인에게 신의를 잃지 말라고 권했소. 그러니까 3일 그 약속을 지키라고 권했소. 선지는 전쟁이란 모름지기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과인은 선진의 계책을 채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임기응변일 뿐이지만 호원의 말은 오히려 천추만대의 공이 있는 업적이니 어찌 일시적인 이익이 천추만대의 공업을 능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과인이 호원을 가장 앞에 둔 이유다. 그래서 송나라에서 인의를 주장하면서 싸우다가 진 그 사람하고는 또 대립이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짠! 문공 패자의 지위에 오르다. 드디어 문공은 패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문공이 이끄는 연합군이 성복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진의 문공은 온읍에서 제후들과 만나 제후를 이끌고 주나라의 천자를 아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사람을 보내어 주의 양왕으로 하여금 하양에 와서 순시하라고 전하게 하였다. 주나라가 더 큰 나라인데 하양에 와서 순시하라고 전하게 하는 요 부분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던데 임신일의 제후들을 이끌고 천토에 와서 주 양왕을 아련했다. 공자가 역사서를 읽다가 문공 부분에 이르러서 제후는 왕을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왕이 하양을 순수하다라고 한 기술은 춘추가 진문공이 주양왕을 부른 사실을 피하여 묘사한 것이다. 제후가 함부로 왕을 부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주양왕을 오라 했겠느냐. 그래서 그 부른 사실을 피해서 묘사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문공은 그곳에 주나라 양왕을 위해 왕궁을 짓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바쳤다. 양왕은 문공을 패자로 인정하고 의식용의 큰 수레와 붉은 오치를 한 활과 화살, 검은 오치를 한 활과 화살, 숯으로 담근 술 한 동, 그리고 친위대 300명을 하사했다. 문공은
사양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며 하사품을 받았다. 주 양왕이 내린 하사품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패자로서 제나라, 노나라, 송나라, 채나라, 정나라, 위나라, 거나라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회맹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천토의 회맹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문공 7년에 진나라는 치나라의 목공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했다. 공격의 명분은 옛날에 문공이 정나라에서 냉대를 받았던 사실과 성복 싸움 때 정나라가 초나라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정나라의 서울을 포위한 문공은 옛날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숙첨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결국 숙첨은 자결하였고 정나라의 왕은 숙첨의 시체를 문공에게 보낸 후 용서를 빌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문공은 세상을 떠났다.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왕으로 있던 기간은 불과 9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주나라 양왕을 복위시키고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초나라를 물리쳤으며 주나라 왕을 불러내 회맹을 갖는 등 패자로서의 위엄을 크게 떨쳤다. 또한 국내 정치제도를 정비하고 인사제도 또한 능력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는 안정되어 갔다. 중원의 강대국인 제나라는 패자였던 환공이 죽자 바로 나라가 기울었으나 진나라는 문공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진문공은 고대의 이른바 명군이었다. 그는 외지에 19년 동안 망명하면서 극도로 공공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한 그가 진나라의 군위에 올라 신하들에 대한 논공 행상을 할 때 도리어 공신 계자출을 잊었으니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한 군주들이야 어떻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현명한 사람도 그 충신을 잊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는가 라고 말했다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19년 동안 다른 데로 피난 막 다니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치적을 쌓은 진나라 문공의 이야기였습니다. 끝.